1980년대 후반까지 일부 의사들은 신생아가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신생아의 신경계가 아직 고통을 인식할 정도로 발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술과 의료행위가 아기에게 마취나 통증 완화 없이 진행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 연구에서 신생아도 심박수, 혈압 증가 등 생리적 반응을 보여 통증을 감지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침습적 시술이 영아에게 적절한 마취와 진통제를 사용하여 시행합니다. 아기의 통증 반응 능력을 더 잘 이해함에 따라 예전 견해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신생아 돌보기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목욕 중 사망률이 복권 당첨 확률보다 높다. 이상하게도 목욕 중 사망률이 실제로 복권 1등 당첨 확률보다 높습니다. 일본과 영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3,000명가 목욕 사고로 사망하는 반면 복권 1등 당첨자는 1,000명 미만입니다. 주요 원인은 노인들이 욕조에서 미끄러지고 익사하는 것입니다. 또 너무 뜨거운 물로 인한 열쇼크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과 어린이는 목욕 시 감시가 필요하며 적정 수온을 사용하여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생일의 사망률 6.7%, 다른 어떤 날보다 높음. 흥미로운 통계로 한 사람이 생일에 사망할 확률은 6.7%로 한 해의 다른 날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는 데스데이의 효과, 즉 기념일 전후 사망률 증가로 설명됩니다. 구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중요한 생일을 맞이하려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면 그들은 포기배하려는 경향이 있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이 특별한 날에 대한 기대가 이러한 역설적 효과를 일으키는 이상한 원인이 되는 셈입니다. 수영 중 니글리리어 파울러리 기생충이 코를 통해 인간의 뇌로 침입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험한 미생물은 담수 호수와 연못에 흔합니다. 이는 치명적인 아메바성 수막뇌염을 일으키며 뇌를 파괴하고 1대 2주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두통, 고열, 메스꺼움과 구토가 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면 환자는 혼수 상태에 빠지고 발작을 일으키다가 빠르게 사망합니다. 이 치명적인 뇌염에 대한 유효한 치료법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안전하지 않은 오염된 물에서 수영을 피해야 감염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죽은 등반자들의 유해, 영원히 그곳에 남아. 에베레스트에서 사망한 등반가의 시신은 영원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극한의 고도 조건과 영하의 기온으로 시신이 분해되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됩니다. 현재 209 이상의 시신이 산 기슭에 흩어져 에베레스트 정복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곳에서 시신을 이송하고 매장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네팔 정부는 구조용 산소 4kg 이상을 휴대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신은 희생된 장소에 그대로 남아 인간의 연약함을 상기시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TV를 보는 것이 수명을 1.4년 줄이는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일일 TV 시청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사람은 기대여명이 1.4년 정도 단축된다고 합니다. 이는 과도한 TV 시청이 적극적이지 않은 생활 방식을 조장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TV를 보면 부적절한 간식 섭취가 늘어나고 신체 활동이 감소하며 체중이 증가합니다. 또한 자극적 콘텐츠의 지나친 노출은 신경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일일 TV 시청을 2시간 미만으로 제한하고 다른 건강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여명이 늘어날 것입니다. 인간 얼굴에 살고 세포를 먹는 신비로운 기생충.
디모덱스라는 작은 기생충이 인간의 얼굴 피부에 서식합니다. 그 크기는 0.3mm 정도이며 모낭과 지방선 안에 있습니다. 성인 한 명의 얼굴에 약 100만 마리가 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낮에는 모공 안에 숨어 있다가 밤에 기어 나와 먹이를 찾습니다. 디모덱스는 죽은 피부세포나 지나친 선분비를 먹고 기생합니다. 보통은 무해하지만 수가 너무 많으면 여드름,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면 청결, 여드름 치료, 보습제 사용이 피부 pH 균형을 유지하고 기생충 지나치는 번식을 막는 데 도움됩니다. 화장지 생산을 위해 매일 2만 7천 그루의 나무가 베어진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화장지 생산을 위해 매일 약 2만 7천 그루의 나무가 베어집니다. 이는 화장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화장지 생산은 나무, 물, 화학물질 등 많은 자원을 소모합니다. 또한 제지 공장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도 상당합니다. 숲보호와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사람들은 화장지를 더 현명하고 절제하게 사용하고 더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화장실변보다 10배 많은 스마트폰 화면의 박테리아. 과학자들이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박테리아가 변기 시트보다 무려 10배나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모바일 폰이 얼마나 쉽게 더러워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손 씻기 전에 이동하거나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자주 만지기 때문입니다. 손에서 박테리아가 터치스크린에 쉽게 묻어나며 번식합니다. 대장균, 연성장염균 등의 병원성 박테리아가 폰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청결과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폰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크 군도의 추크 라군 연안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일본 군함의 해저 묘지가 있습니다. 침몰 선박이 너무 많아 유령함대로 알려졌습니다. 1944년 추크만 해전에서 미군은 50척 이상의 일본 군함과 수백 대의 항공기를 격침했습니다. 많은 격침 선박이 40m 해저에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날 추크는 유명한 잠수 관광지입니다. 관광객들은 침몰선의 신비한 아름다움과 풍부한 해저 생물을 감상하러 옵니다. 이곳은 정말 해저 박물관과 같습니다. 의사들의 미흡한 필기로 매년 수천 명이 사망. 의료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천 명의 환자가 의사의 알아보기 힘든 필기체로 인해 잘못 이해해 사망합니다. 의사들은 종종 약 처방과 치료 지시를 려자하게 적기 쉽습니다. 알아보기 어려운 필기는 양양오류, 부적절한 투약, 심지어 잘못된 약물 선택 등을 초래합니다. 그 결과 환자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의사들은 필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처방 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